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한 주. 하지만 결국 이번 주는 힘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가 여러분들의 주말 책임지겠습니다. 장도 안 열리는데 주식 때문에 한숨 쉬시면서 걱정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편안하고 달콤한 주말을 보내보세요. 지금 바로 고민 종목들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 출발합니다. 오늘의 핫스탁.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어젯밤에 브렉시트가 합의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의회가 남아있는 탓일까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요,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와 중국 지수 약세로 인해서 오늘 장중 하락 전환이 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 부양 정책이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소식은 두산그룹주입니다. 두산은 지난 9월 27일이죠. 회사 분할로 인해서 잠시 거래가 마감이 돼서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 퓨얼셀, 두산솔루스가 재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두산 퓨얼셀은 연료 전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산솔루스는 전지박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오늘 상장이 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두산솔루스 오늘 5,5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도 오늘 신규 상장한 라온피플입니다. 이 라온피플은 인공지능 회사인데요. 신규 상장이 급등이 나온 이유는요, 보통 가격이 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 발전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라온피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15,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바로 CJ 대한통운인데요.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CJ 대한통운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50%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운임 인상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전망이 됐는데요. 또 최근 시장에서 이 택배 물류센터가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있겠습니다. 오늘 CJ 대한통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 나왔습니다. 오늘은 4.36% 전거래 대비해서 상승했고요. 15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로 상한가를 간 IM텍인데요. 이 IM텍이 팍스넷과 함께 이 블록체인 MOU를 맺었습니다. 이 팍스넷은 최근 블록체인 메신저 쉬를 론칭을 앞두고요. 이 다양한 테스트를 하면서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이 IM텍의 하드웨어 기술과 이 팍스넷의 블록체인 기반한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감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요, 1,315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알아봤는데요. 이 특징주들의 투자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지금 먼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입니다. 잠시 후 고민 해결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의 감명근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마감 시장 잘 정리해보고 다음 주 준비해보도록 하죠. 감명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한 주는 제가 소하게 한 구절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종신양로 불황 백보라 이래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남에게 길을 양보하면서 살더라도 그 미치는 손해가 거의 백보에도 이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겸양의 미덕을 그렇게 강조한 말인데요. 이번 한 주 초반에 이제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이제 1단계 합의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영향으로 대체로 우리 증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류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구매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11월 16일에서 17일 이제 칠레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양국 간에 아무래도 좀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시장 변동성에는 다소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수급이 좀 그렇게 부진한 흐름 속에 코스닥, 코스피 모두 지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중에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순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라젠을 비롯한 바이오주가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 수혜 기대감이 있는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제 경제장관 회의 시 대통령께서 SOC 투자 관련해서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정부에서 또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보강산업을 비롯해서 뭐 고려 시멘트 같은 시멘트주나 그리고 건설주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후장으로 가면서 유니클로에서 위안부 할머니 조롱성 관련 광고 논란으로 인해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 수혜주가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며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정책 수혜주 모멘텀이나 그동안 잠깐 쉬었던 종목들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이벤트들과 함께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닥 지수 밴드로 봤을 때는 2040포인트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된 상황에서 2100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보는데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사실 그렇게 크게 지금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추세에서 지금 현재 또 브렉시트 관련된 기대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 관련 주도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9일 같은 건 내일이죠.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제 영국 의회에 이제 통과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의회 통과가 사실 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3개월 연장 서한을 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예상치로는 지금 한 2%대로 지금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기대치가 사실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추후에 어떻게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일에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4일에 일본 아베 총리와 이제 회담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최근에 아베 총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좀 유화적인 언급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23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24일에는 삼성전기 그리고 25일에는 현대건설 등이 이제 실적 발표가 됩니다. 이제 포함해서 여러분들 관련주뿐만 해서 이런 실적 사항과 그리고 주가 흐름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대되는 종목들이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캐스터 소개해 주세요. 네,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선택됐을까요?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첫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이 신세계 패션 회사인데요. 매수가 19만 1,0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1357님이었고요. 다음 종목은요. 동진 세미캠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인데요. 매수가 17,68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4602님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인디에프네요. 개성공단 관련주죠. 매수가 3,60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0830님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에코마이스터네요. 이 국내 유일의 철도 바퀴회사죠. 매수가 7,28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5284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성 바이탈이 선택이 됐습니다. 매수가 3,500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2979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한 종목씩 투자 의견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수 가격 19만 1,0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1357님의 고민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하면은 이 중국인 관광객 하면은 또 이 종목이 움직이곤 하는데요.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최병진 전문가 알려주세요. 네, 우선 투자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목표가로는 20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20만 원에서 대신에 전량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단기적이 아니라 한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시면은 일부 비중만 축소를 해주시고 목표가로는 한 22만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2만 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신사의 그룹사의 패션 담당 업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총 매출을 보면은 총 매출의 80%가 화장품 관련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매출이 반영되고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미중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좀 반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미중무역 협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추가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이제 강력하게 부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에이펙 관련해가지고 다음 달 한 중하순까지 보시면은 20만 원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이 온다 하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20만 원에서 비중 축소해가는 전략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22만 원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동진세미캠이네요. 매수 가격 17,68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4602님의 고민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이슈, 최근에 지소미아 검토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투자 의견 어떨까요? 감명근 전문가님.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종목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지난 4월부터 추천을 드렸고요. 그 이후 목표가를 제가 18,000원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내용들이 나왔죠. 지금 현재 시세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어간에서 계속 17,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가를 더 상향해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출 규제 이슈로 해가지고 수혜주로 급등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향후 봤을 때 소부장, 소재 장비 부품 그쪽으로 해서 1조 원 이상 투자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도 좋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한번 직전 이제 18,000원대 한번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주 내내 조금 사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수급을 현황을 보면 사실 뭐 기간이 끌어올린 이후에 크게 뭐 빠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잘 보세요. 최초 지금 7월 달에 돌파할 때 이때 거래량하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십시오. 가격은 훨씬 더 지금 높아져 와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거래량은 거의 지금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즉슨 지금 팔려는 매물이 없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2,000원까지 한번 보유하시고요. 대신 손절가는 16,000원, 단기 저점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 확실히 아는 종목이라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목표가 높여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목표 가격 22,000원, 손절 가격 16,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인디에프네요. 매수 가격 3,60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0830님의 고민입니다. 개성공단 관련주 언제 올라갈지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최병진 전문가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이 종목 최근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왜 떨어졌느냐? 북미 실무회담 관련해가지고 주말 사이에 결렬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급락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대신 한 3,500원 정도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 중에서 세부 섹터로 들어가면 개성공단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상향 흐름,
북미 실무회담이라는 그 이슈와 재료 하나만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11월 초중순에 북미 실무회담을 다시 해보겠다,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겁먹을 필요가 없으시고요. 지금 상황을 보자고 하면 어느 정도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되 11월 초중순 정도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 3,500원 부근이나 이상 가격에서 무조건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디F 같은 경우에 좀 더 뉴스 기다려보면서 11월 초중순 이쯤에서 3,500원 올라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챙겨가는 전략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다음에는 에코마이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주는 좀 다를까요? 알아볼게요. 매수 가격 7,28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5284님의 고민입니다. 에코마이스터에 대한 투자 의견은 감명근 전문가 어떠세요? 네, 철도도 제가 아주 전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 사실 금속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슬래그라고 있습니다. 뭐 쇳가루 이런 거겠죠. 그걸 재활용 사업을 비롯해서 이제 철도 차량 유지 보수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검수 장비를 직접 개발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철도 차륜이죠. 그 철도 바퀴입니다. 이 전사기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북 경협 철도 관련 수혜주로 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그렇지만 뭐 다 어느 경협주나 마찬가지로 이제 북미가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갭 하락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흐름이 이제 어떻게 좀 조심스러운 그렇게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거 결렬 이후에 이제 큰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후 사실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경협주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뭐 소식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악재나 갑자기 결렬이 됐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하는 시점으로 잡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뭐 비중도 10%시니까 제가 보유라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100원 정도 이제 중기 이평선이 지지되고 있는 자리로 삼으시고요. 일단 반등치는 7,600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코마이스터 손절 가격은 5,100원 잡아보고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7,600원 챙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현성바이탈입니다. 매수 가격 3,5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2979님의 고민입니다. 현성바이탈, 최근에 이슈도 있던데요. 현재 모멘텀, 최명진 전문가께서 알려주세요. 네, 최근 모멘텀을 얘기 드리면은 8월 중하순부터 9월 초까지는 매각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매각 관련해서는 한국중입자암센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꿈의 암 치료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매수 단가를 보자고 하면은 올라온 자리에서 조금 내려올 때 매수를 하셨거나 고점에서 물려 계시다가 저점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투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3,2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 내려왔는지 이 부분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내려온 이유는 중입자 관련해가지고 그 변경된 체제 주주가 인수를 하고 나서 뚜렷한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약바이오주로 탈바꿈함으로써 관련 기대 심리는 꾸준하게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되 만약에 강하게 올라온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3,200원 자리에서 정리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성바이탈, 이 바이오 모멘텀 잘 가는지 보시면서 3,500원 오면은 정리하는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보너스 상담 리스트에 있는 고민들부터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종목 해결사 넘어가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